만나서 반갑습니다. 1등급 수학의 시작 선행왕 강지훈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영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 뵌 게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간 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 나시면서 건강하고 안녕히 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3주간은 방학 특강을 했고요. 한 주 동안은 제가 요맘때 하는 자료조사를 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 자료조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강남구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우리 학업 성취, 수학 학업 성취를 사실은 이제 엑셀로 표로 정리를 하는데 그 작업을 제가 좀 했어요. 제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요맘때면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보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1등급, 중학교의 경우는 1등급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2등급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면 우리가 1등급의 뭐 커트 점수, 2등급의 커트 점수를 좀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를 좀 체크합니다. 자, 이거를 체크하면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좀 마음속으로 거창하게 잡았어요. 어떤 거냐면 입시 수학을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라는 거였어요. 자, 어머님들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를 일단 좀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이해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학교 수학은요, 우리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깎아 내려가는 시험이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수학은요, 5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맞춰서 올려나가는 시험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100점부터 점수를 깎아 내려가는 시험의 경우는 실수하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디자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 시험은요. 그럼 고등학교 수학은 어떨까? 자, 요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볼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의 꼴등, 마지막 합격자, 마지막 커트라인에 있는 점수 학생과 2등급에서 또 1등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둘의 점수가 만약에 소수점 이하까지 완벽하게 같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우리 입시 수학에서는 1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다 2등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 싫은 상황인 거죠. 왜요? 우리 아이들이 성실과 열심으로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그 등급이 시험의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는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의 등급과 석차를 구별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이게 고등수학의 핵심인 부분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이도 변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만들든지 문항수를 굉장히 못 풀 정도로 많이 주면서 많이 문항수로다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수준을 변별하는 이런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차이는 정확합니다. 중학교는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동기가 부여되고 스스로 실력을 부양할 수 있는 마인드까지를 감안해서 디자인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점수 잘 줄게라면 고등학교는 훨씬 냉정하고 현실적인 거죠.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거 다 인정해. 1등급 되려면 다 열심히 해야지. 근데 어떻게 그 안에서 너희들의 역량을 구별해 주겠어. 이게 전제되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늘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 같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벽을 느껴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제 구독자분들이 고등 선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중학교 학부모님도 다 고등 선행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등 선행 빨리 하는 목표가 뭐냐면 1등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요, 입시는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고등 수학이라고 해서 전체 다 배우지 않아요. 이거 대학교 수준이니까 이거는 배우지 마. 이건 여기까지만 해. 이런 것들이 입시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잘 이해하고 입시의 방향성에 맞게 공부하는 거에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전제가 있습니다. 성실함은 무조건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자, 아주 구체적인 어떤 뭐 표상인, 징표인 우리 너무 이렇게 막 멋있게 말하는 것 같아서 오답 노트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때 오답 노트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효과적이에요. 왜요? 틀리지 않아야지 100점 맞는 시험이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 오답 노트가 효율적일까요? 효과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만나는 시험의 대부분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서 등급의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점까지. 50점이라는 점수를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성실히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냐면 3등급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3등급부터 넘어가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보고 해석하고 풀 수 있는 부분으로서 구별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영상을 쭉 보다 보면 뭐 이런 선생님들이 일부 계세요. 일부 계세요. 제 문제집에서 제가 뭐 이렇게 내신 대비한 문제집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와서 적중이 됐고 우리 아이들이 내신 보는데 이렇게 좋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 지점을. 왜? 중학교는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찍을 수 있어요. 다 내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실만 하면 좋은 성적을 나오게끔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고등수학은 과연 그렇게 되느냐? 말 그대로 우리 뭐 3등급까지는 나올 만한 문제를 다 볼 수가 있겠죠. 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3등급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2등급, 1등급의 싸움에 들어가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적중시킬 수 있다? 문제집으로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푸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대부분 사실은 우리 입시와 내신과 관련돼서도 가장 좋은 최고의 변별 문제는 우리 평가원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서 만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평가원을 기반으로 만드느냐면 어쨌건 해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모의평가를 보잖아요. 그 평가를 볼 때 새로운 변별 문제가 나오니까 그 변별 문제를 기준으로 변형 또는 발전시켜서 우리 내신에 내는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아이가 지금 커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볼 시험은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좀 가르치고 많이 풀려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쉽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수학 잘못 가르쳤나? 잘못 공부시켰나?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건 우리가 3등급을 가야지 그 다음에 2등급도 되고 1등급도 되는 거예요. 3등급이 될 만한 수준이 안 됐으면 2등급, 1등급은 아직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이를 열심히 오답시키고 공부하는 게 3등급을 목표로 하는 거고 일단 3등급의 베이스가 깔리면 2등급, 1등급을 되기 위한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매번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여기서 학습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중학교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요. 얕고 넓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양을 공부한다면 선생님 넓고 깊게 너무 좋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라면. 그럼 고등학교 수학은 어느 게 더 좋겠냐? 당연히 좁고 깊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님들에게도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한 문제를 정말 바닥까지 다 씹어먹어서 풀어야 돼요. 이 조건이 항상 이런 거를 뜻하고 이런 조건이 입시 수학에서 이런 방향으로 결정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뭐 다항식에서의 조건 해석, 방정식에서의 조건 해석들이 쭉 있습니다. 방정식에서 조건 해석은 보편적인 해석도 있고 예외적인 해석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그러면 문제가 바뀌어도 입시 수학은 모든 걸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니까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적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제가 너무 좀 뭐랄까 거창한 말씀을 좀 드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총론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실제로 고등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는 뭐랄까 광고 정도로서, 그다음에 아버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고 이해하셔야 될 내용으로서 이 영상을 준비했다 정도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랑 같이 가는 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제가 중등 고등의 연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고등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지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교과서 기준으로 영역별로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1등급이 나와요. 좋은 성과가 나와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 과정으로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으로서 고등수학에 대한 입시수학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도 말고요. 너무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말고, 괜찮게 잘했으니까 스스로 믿으면서 자꾸 우리 영상 통해서 만나 뵙기를 좀 원추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지는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입시 수학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구독자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또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너무 더운데 좋은 거 많이 드시면서 좋은 추억 하나씩은 만드는 그런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또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 See you again.